자, 이번 시간에 18번에 나와 있는 해고 관련해 그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해고입니다. 자, 먼저 나와 있는 해고 등의 이제 제한이다 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해고 관한 부분 한번 보시죠. 해고. 자, 일단 해고 관련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이제 보시면 18번 나와 있는 부분에 나눠드린 교환에 일단 해고 등의 이제 제한이다 이제 그래서 1번의 기억에 가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제 해서 1번에 이제 기억에 가면 부당 해고 등이다 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여기 부당 해고 등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당 해고 등이라는 건 지금 보신 대로 여기서 말하는 부당 해고 등이라는 것은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죠. 그래서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해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일련의 이 행위가 이루어졌더라. 이거를 이제 부당 해고 등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것 지금 보신 대로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 이거를 통칭해서 이거를 부당 해고 등이라 해서 정리합니다. 부당 해고 등 하나 확인했고, 자, 그다음 문항 2번에 가면 2번에 니은이네요. 니은은 지금 해고 금지 등이든지 해서 니은번에 가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보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해서 나와 있죠.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여기는 보면 산전 산후 여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90일 부여받았다. 그러면 그 70일에 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90일에 출산휴가를 마치고 이제 사업장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그 후 며칠간은 해서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출산휴가 90일에 플러스 130일을 20일을 30일을 더했죠. 일단 수저를 안 적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보시면 이제 출산휴가 90일이죠. 플러스 그럼 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사업장에 복귀해서 다시 며칠을 기다려야 돼요. 30일에서 이제 보시면 요 120일 기간 동안은 지금 보시면 해고 사유가 명백해도 이 기간 때 해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의미 정도. 그래서 의미 정도 기억하시고. 두 가지 경우 어느 경우든 간에 그 후 해당 기간이 종료하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30일을 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서 문항 니은 하나 정리하시고 동그라미 2번. 2번은 지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다 이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2번에 지금 기억부터 시옷에 관한 부분들 중에 쭉 읽어가셔야 돼. 디귿번의 일수 한번 볼까요? 디귿에 이제 가보시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 적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 양가로 단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는 날에 몇 일 전까지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한다. 이제 그래서 일자 몇 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 성실히 협의하냐 그래서 50일 전까지 디귿번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내려갔을 때 비읍번 봅니다. 비읍. 자,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에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그래서 우선 재고에 관한 지문과 연계했을 때 연수는 몇 년이더라? 연수 3년입니다. 3년 이내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을 부분들은 3번은 한번 참조적으로 보시고 4번 볼까요? 4번은 지금 해고의 예고입니다. 해고의 예고다. 그래서 해고의 예고. 이건 일익에 좀 접근하면 어떨까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해고가 결정이 됐다면 그때는 뭐 예고하는 게 예고. 이 해고가 결정됐다 해서 바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해고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모아서 알려주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문을 보면 자, 문항 지금 4번 나와 있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해고. 여기서 이제 말 해고란 건 양가로 단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몇 일 전에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자, 해고 예고는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지문에 보실 때 최소 몇 일 전에 이걸 예고합니까? 30일 전에. 그래서 30일 전에 미리 이 해고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 일단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 예를 들어서 이 해고가 이제 보면 이 해고가 적법한 사유와 징계 절차에 해고가 결정이 됐다면 이 해고가 결정이 된 날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오늘 해고가 결정됐다면 어떻게 돼요? 30일 전에 예고를 해줘야 돼. 30일 전. 즉 30일 전에 예고한다는 건 30일의 기간을 더 생활해야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30일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러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전에 지금 보시면 예고를 해야 맞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30일 전에 예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해고가 결정된 날에 내보낼 수 있더라. 그러면 해고가 결정된 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고가 결정된 그 해당 일에 내보낼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일에 바로 결정되고 바로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근로자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몇 일분에 지금 31분에 무슨 임금 지금 보신 대로 31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라고 이제 지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소 해고가 결정됐으면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예고하지 않고 내보내려면 어떤 기준에 31분 이내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고 내보낼 수 있다는 개념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그와 같은 지문인데 그러면 이 해고 예고가 이 규정은 모든 근로자가 다 적용됩니까? 그래서 이 해고 예고가 적용 제외입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범주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단은 이 적용 제외라는 거 예고할 필요 없고요. 예고하지 않고 내보내도록 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주는 밑에 이제 가시면 지금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근로자 범주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세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때 예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4번의 기역번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인 경우다. 이제서 기역, 니은, 디귿 중에 기역번 3개월 미만인 경우 이제 그 세 가지 사유 중에 그 적용 제외에 관한 이 규정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적용 제외 규정 중에 그 중에 첫 번째 물론 니은하고 디귿도 중요하지만 시험과 일점 연계해서 한번 살펴볼 부분이다 보니까 기역번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4번 하나 확인하고 5번은 지금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다. 이제 그래서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결론을 보면 여기는 서면으로 통지야 뭐 하더라 효력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11번까지 이제 하나 정리했었고 자 12번은 지금 여기서 하나 살펴볼게요. 12번에 관한 내용은 뭘 보실 거냐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라고 그래서 좀 전에 부당해고 등은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정리했던 질문 중에 부당해고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하더라? 그로 인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침해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자는 데 그래서 이 부당해고 등 관련한 부분과 여기를 잠깐 끌어와서 보시면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어떤 이 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로 인한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자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구제 절차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죠. 확인했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 정리할 게 이제 보면 부당해고 등에서 이제 부당해고 등이 있었다면 그로 인한 침해당한 권리를 뭐 하자? 구제받자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 절차는 이렇게 일단 가장 첫 시작 보면 구제 절차라는 건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함을 이거를 호소하죠.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절차를 진행하는 게 12번에 지금 19번에 1번 구제 신청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시작이 되는 게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은 누군가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가 구제 신청인데 1번에 동그라미 기역. 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인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니은번에 나와 있네요. 기한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보니까 기한을 정해놨어요. 몇 개월 이내 합니까?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구제를 신청한다. 그래서 보니까 어디에 구제를 신청한다 보니까 여기는 노동위원회에다가 노동위원회 이제 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이 노동위원회에서 뭘 하게 돼요? 이제 신청을 받아서 조사 등을 하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조사 등이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절차를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등 절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조사 등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에서 이 구제 신청을 받아서 등등의 그와 같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 등을 거쳐서 이 노동위원회는 분명 이 조사에 따른 결과를 내놔야 돼요. 결과는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에서 저 결과는 두 가지 중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그 관련 결과물이 3번의 기역 보죠. 노동위원회는 신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여야 하며, 즉 부당해고 등이 성립했다. 그러면 부당해고 등이 성립했다는 걸 방금 봤듯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다. 즉 그러면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한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면 그때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방금 봤듯이 부당해고 등의 성립 유무에 따라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그리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면 그때는 뭐예요? 그 근로자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둘 중에 명령이나 또는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보죠. 자,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리거나 기각 결정을 하거나 분명 둘 중에 어느 하나의 결과물, 즉 이제 위원회에서 내게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하나 분명히 불만인 당사, 예를 들어서 구제 명령이면 누가 불만일까요? 사용자. 그리고 기각 결정은 누가 불만일까? 근로자. 그러면 이 관계 당사자들이 서로 이 구제 신청 결과에 따라 여기서 승부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명령 결정에 불복한다면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한 번의 신청 절차를 한 번 더 뭘 할 수 있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 신청. 자, 재심 신청 부분이 나와 있고요. 밑에 지문에 가기 전에 좀 몇 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자, 문항 밑에 바로 니은에, 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는 때는 이행 기한을 정해야 한다. 이행 기한은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30일 이내.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구제 명령이죠. 여기 이제 구제 명령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걸 원이치로, 즉 이 부당해고 등의 절차가 있기 전으로 원이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행 기한은 며칠? 30일 이내. 요건 좀 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기한 한번 잠깐 살펴보고 하나 더 밑에 내가시면 3번 디귿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리을은 자, 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할 때, 여기서 말한 구제 명령은 부당해고 등에 관한 사유 중에서 어디만 해당이 되냐면 여기는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을 말한다. 그래서 자, 구제 명령을 할 때는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즉 이제 부당해고 등은 보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 중 여기서 말하는 구제 명령은 해고에 대한 구제 명령. 그러면 자,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더라. 그럼 근로자가 이제 보면 구제 명령을 받았다면 그 해당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키라. 근데 그 해당 근로자가 저는 돌아가기 싫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더라? 자, 그 해당 기간 동안에 금품을 해당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이제 그 이야기를 리을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제명령에서는 기역번하고 그리고 니은번 정도 이행 기한에 관한 것 좀 30일 다시 한번 일단 정리하도록 하시고, 자 4번으로 가죠. 4번은 지금 좀 전에 이 구제 신청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다시 한번의 절차, 무슨 절차?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의 기역.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명령의 기각 결정을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명령서나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재심은 지금 보면 여기는 10일 이내, 10일 이내에 이때는 이제 보면 이때 그러면 10일 이내 어디다가 재심을 관계당사에 신청할 수 있을까? 이때는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재심을 신청합니다. 네, 그럼 이때 여기는 중앙노동위도 마찬가지 조사 등을 하고 그 결과물을 내놓는데 중앙노동위에서 보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는 이제 보시면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면 뭐예요? 구제 명령을 그리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뭐 할까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위원회도 그랬듯이 이 상급인 중앙노동위원회도 뭐 조사 등을 마치고 결국은 명령이나 결정을 기각 결정 내리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신청에도 불만이 있으면 재심 신청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했듯이 여기 이 재심 신청 결과에 따라 명령 결정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 재심 신청에 따른 결과에 따른 위원회에 명령 결정에 불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무슨 절차를 진행할까 이제 그래서 절차는 한 번의 절차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사법 구제 절차로 볼 수 있는 4번의 니은 보죠. 니은. 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절차상의 세 번째가 되는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 자, 행정소송은 지금 이제 보시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이제 보시면 관할 행정법원에 뭐를 제기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해서 이제 사법구제 절차를 통해서 구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절차는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 절차를 거쳐서 절차는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금 보셨던 첫 번째 구제 신청을 통해서 여기서 안 되면 두 번째 재심 신청을 통해서 또 안 되면 마지막 사법구제 절차가 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보면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꼭 세 가지입니다. 구제 신청, 재심, 행정소송에 관한 부분을 기억하십니다. 자, 나머지 한 두 가지 좀 마무리 정리하죠. 두 가지. 그럼 일단 밑에 나와 있는 디귿. 기억과 니은에 따른 기간이라. 그러면 기억이란 건 뭐예요? 재심 신청은 10일, 그리고 재심에 불복한다면 니은에 소송할 수 있다. 며칠? 15일. 즉 10일, 15일 이내 재심 신청과 행정소송을 하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디귿에 기억과 니은에 따른 기간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그래서 하려면 10일 그리고 15일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디귿에서 리을. 리을은 노동인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재개후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이제 구제 신청에 불만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또 재심 신청 결과 불복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단순한 재심을 신청했거나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것만에 의해서는 뭐가 효력이 그렇죠? 단순한 지금 보시면 재심을 신청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정지되지가 않죠. 그래서 단순 신청, 단순 소송 제기에서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하나 정리했고요. 벌칙 하나만 좀 마무리합니다. 벌칙. 자, 미음. 확정되거나 지금 나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년의 징역 등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미음의 벌칙 1년 1천만 원 벌금 하는 부분도 하나 정리를 해 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구제 절차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이 부당해고를 크게 보면 일단 여러분이 정리하실 첫 번째 이제 가장 큰 틀의 부분이 하나 정리하실 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관련해서 하나, 둘, 셋에 관한 절차 하나 정리했다면 여러분 부당해고 등 크게 두 가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구제 절차 관한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 하나 뭐를 정리하냐면 좀 전에 살펴봤었던 부분이 있었죠. 여기 이제 보면 첫 번째 구제 신청과 재심 신청에 따른 결과가 이제 보시면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구제 명령 즉
고대 신청 결과 중에 하나 고제 명령을 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복한다면 다시 재심 심사로 갔을 때 여기도 마치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무슨 절차 내릴 수 있다 고제 명령 내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고제 명령 내린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해고 등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해고 등이 성립해서 뭐 하세요? 원위치로 되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일자를 잠깐 확인했지만 고제 명령합니다 하나 여기도 고제 명령합니다 해서 자, 그럼 고제 명령을 했다는 건 뭐 해야 돼요? 법에 따른 이행 기한을 좀 하나 잠깐 봤죠. 그러면 이 고제 명령을 내렸다면 뭘 정하게 돼? 이행 기한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행 기한은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여기 확인했을 때 며칠이네. 이행 기한은 며칠 이내 이걸 이행하게 됐다. 30일 이내. 그래서 고제 명령 이행 기한은 30일 이내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요 기한을 정했다는 결국 요 30일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30일은 이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요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 이내 이행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요 기간 이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요 기간이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한을 넘었다는 건 법에 정한 기한을 정했는데 그걸 넘어버렸다? 그때는 뭐 하겠더라? 이행을 하면 관계없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돈으로 부과하겠다니 그 돈이 무슨 돈이냐면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 강제금이면 이행 강제금의 개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이내 이행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30일이 넘어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돈이 무슨 돈? 이행 강제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1차는 여러분이 30일 이내 이행기한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 30일 이내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근데 위원회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럼 이행이 되지 않은 걸 누가? 당사자인 근로자가 위원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날짜를 한번 다시 확인하고 볼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관련해서 살펴볼 게 밑에 양걸 20번에 이행 강제금들에서 이행 강제금은 방금 설명된 취지는 이행 기한을 정했고 그 기한이 넘어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게 무슨 이행 강제금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의 기억에 일단은 그 두 번째 기억의 지금 세 번째 줄이죠. 밑에 화살표에 나와 있는 그 지문에 따른 일자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이행 강제금 정리하면 자, 근로자는 고제 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 기한까지 고점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근로자가 이행 기한이 지난 때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줍니다. 그럼 알려줬다는 건 노동위원회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절차에 따라 무슨 돈을 부과하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문항 기억번으로 갑니다. 기억번에. 자, 금액은 지금 기준을 정해놓은 게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 위원회는 고제 명령 양가로 나와 있는 고제 명령을 내용을 하는 재심 판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고제 명령은 여기 보면 고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 고제 명령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 그럼 얼마의 돈을 부과할 거냐? 그랬을 때 보니까 이행 기한까지 고제명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그래서 금액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금액은 2천만 원 하나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자, 그럼 2천만 원의 이 돈을 부과한다.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소 얼마 전까지 해서 니은번에 30일 전까지 사용자에 미리 문서로 알린다 해서 니은. 자, 그 다음에 디귿 건너서 리을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리을이 나와 있는 대로 자, 리을에 이제 가시면 자, 2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을 이때는 기준이 지금 리을의 두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몇 회의 범위에 부과할까? 그래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고제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이행 강제금은 몇 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 2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해서 리을에는 1년에 두 번 매년 2회 그리고 이거를 반복 부과하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숫자 관련 부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단 숫자 한번 중간 정리하고 가볼까요? 중간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자, 중간 정리는 보면 자, 금액은 지금 2천만 원이에요.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매년 몇 회에 매년 2회입니다. 매년 2회. 그리고 몇 년을 초과하여 이걸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없다. 2년을 초과하여 이거를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금액이나 횟수나 연수를 물어본 건 다 숫자가 얼마로 공통으로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숫자는 2002회 2년이다. 그래서 일단 금액, 횟수, 연수는 숫자 공통으로 얼마를 2로 하나 이걸 뽑아서 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금액을 부과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방금 지문을 통해서 그 숫자들을 확인했던 부분 하나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미음으로 갑니다. 미음은 이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지문의 내용을 하나 잠깐 보시면 미음. 자, 위원회는 고제명령을 받은 자가 고제명을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를 했어요. 부과를 했더니 사용자가 이행을 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행 강제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거는 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밑에 보면 비읍에 자, 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 강제금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비읍은 내야 될 돈이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납부 및 반환 관련해 보시면 지문은 지금 동그라미 기억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기억, 니은. 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억에 따라 납부 기한 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때는 며칠 이내 기간을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해서 니은, 디귿. 디귿은 이제 보시면 자 부가 징수한다는 뜻 사용자가 미리 문서를 알려줄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질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지금 기억 니은에 관련 기억 니은 디귿 숫자 10일, 15일, 15일, 10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기억 니은 디귿을 통해 숫자는 여러분이 15란 숫자 둘과 10이라는 숫자 하나까지 이행 강제금 관련 숫자 하나 정리하고 자, 리을하고 미음 보죠. 이행 강제금의 반환입니다. 부분들은 자, 미음의 A. 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나 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 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 신청에 따라 이행 강제금 부과 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를 징수한 이행 강제금 반환합니다. 반환하는데 B번에 가보니까 돈을 돌릴 때는 뭐 하세요? 징수한 돈에다가 이 법에 따른 일정 이유를 고방 금액을 가산 돌려준다 해서 반환 규정은 잠깐 참조해서 A, B에 따른 부분에 따른 지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죠. 마무리. 자, 마무리 이제 한번 지어보시면 있죠. 여기 이제 뭐 이행 강제금을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이제 보시면 금액, 횟수, 연수 다 이제 그 숫자 이렇게 확인했었고, 그 다음 일수는 지금 좀 전에 보니까 3천만 원을 부과 전에 미리 문서로서 며칠 전에 알려줍니까? 30일 전이라고 그랬었죠, 부분들이. 숫자는 지금 납부기한 관련 숫자 15일이 몇 번, 두 번 나왔죠. 두 번 나왔었고, 의견지 설계는 며칠을 줍니까? 10일에, 이제 보면 의견지 설계를 준다 그래서 숫자 관련 부분에 크게 하나, 그 다음 숫자 일수 관련 크게 둘 정리하고, 이제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 방금 봤던 지문에 보시면 지금 보셨던 대로, 이제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 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이미 이제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거는 징수한답니다. 이거는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면제한다는 게 아니라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뭐 하더라? 여기는 징수한다. 그래서 안 내면 국세 체납 처분에 쳐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내야 할 돈이란 거에서 하나 확인하시고 여기서 좀 전에 여기 이행 기한이 지났다면 이 이행기 지난 때부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는 것은 며칠이었던가? 여기는 15일 이내 이행 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알려주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절차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지금 보면 부당해고등은 절차사에 관련된 이 세 개 절차 하나, 둘, 셋의 절차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구제 절차와 관련된 지금 명령의 이 구제 신청이나 재신청에 따른 이 두 가지 구제 명령에 따른 두 번째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이 지금 수치 관한 부분하고 마지막 지문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이행했다도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방가로 1 구제 명령 관련한 절차와 두 번째 이 구제 신청과 재신청에 따른 결과에 따른 명령 관련한 뭐를 이행 강제금 요 두 가지는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거의 다 끝부분에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살펴봤던 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와 연계된 이행 강제금까지는 정리를 꼭 잘 해 두셔야 됩니다. 부분들에서 여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리고 객관식도 출제가 되면서 동시에 주관식도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제 명령에 관한 절차와 관련 이행 강제금에 관한 부분들은 정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21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해서 1번부터 쭉 해서 1번, 2번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마 이런 지금 근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한번 좀 지엽적인 부분 출제됐다는 거 한번 지금 확인하자 그래서 21번의 문항 2번에 자 디귿번 디귿번만 잠깐 보시게요.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기억에서부터 비읍에 관한 부분들 중에 디귿입니다. 디귿 지문만 한번 잠깐 확인하고 마무리하실게요. 자, 디귿에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귿번이 지난해 이제 보면 이거를 주관식의 문항에 박스로 놓고 여기 중에 이제 하나 그 세 번째 줄이죠. 유급휴가를 가로쳐 놓고 주관식을 쓰는 걸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지문 지금 봤던 괴롭힘에 관한 지문 중에 지금 보신 대로 유급휴가죠. 그래서 이 유급휴가를 가로쳐 놓고 이거를 주관식으로 물었던 부분이다 해서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부분으로 해서 여기도 좀 지엽적으로 출제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 분명히 출제하는 부분이다 해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출제했다 해서 노무 관리는 물론 기존의 중요한 부분도 출제하지만 이 노무 관리에 관한 것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내용을 또 반영한 부분의 문제 출제가 되는 경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같은 게 좀 매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서 유급휴가를 쓰는 문제도 한번 출제했었던 부분이라 확인 한번 해 두실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보면 조금 지문은 많았었지만 나와 있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전체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저임금법 한번 보실까요? 최저임금법을 정리하죠. 최저임금법. 자, 그 다음 최저임금법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노무관리 법령 예제는 최저임금법. 자, 최저임금법도 이제 보시면 첫 출발에 이제 보면 적용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적용 범위. 자, 적용은 이와 같이 적용되는데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 이제 적용되지 않은 범주에 관련해서 다만에 따른 돈과는 친정만을 사용하는 사업가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번. 여기는 적용되지 않은 개수가 하나 더 2번에 나와 있는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용되지 않은 개수 1번의 단서와 2번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 하나 정리하시고 3번. 3번은 지금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보니까 얼마? 8,720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2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가 얼마?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이 8,720원의 시간급 최저임금 금액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죠. 법원들이.
3번 하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2번으로 가죠. 2번 최저임금의 이제 결정 기준이다 그래서 1번 1번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해서 1번 나와 있는데 1번에서는 지금 지문 3개 좀 지문 한번 체크할까요? 생계비 하나 밑줄, 노동생산성 밑줄, 소득 분배율 밑줄. 그래서 3개 용어 하나 체크하시고 관련해서 2번으로 갑니다. 자, 이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2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정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냐를 물었을 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누가 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래서 1번은 그 3개 용어 좀 확인해 두시고 2번에서는 그 정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그냥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심의를 거쳐 누가 정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고요. 자, 양가로서 한번 최저임금액 등이다. 이제 그래서 1번 한번 보시고 2번에 가죠. 2번. 자, 2번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의 직종에는 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보면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의 계약을 하고 수습 사용 중이죠. 그래서 여기는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플러스 근로자로서 기간은 지금 그 3개월이란 기한을 정해놨죠. 그래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3개월 지금 보시면 3개월 지금 미만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얼마를 뺀다?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그래서 이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 시간급 최저임금에서 얼마를 뺀다? 100분의 10이죠. 그래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이 근로자, 이 기간 이내에 있던 이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 이 이내에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 100분의 10을 뺀. 그럼 여기서는 말하는 100분의 10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00분의 10을 뺐다. 100분의 10이라는 어느 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하는 좀 전에 시간급 최저임금 얼마예요? 그래서 8,720원. 그래서 100분의 10을 뺐다라는 얘기가 어디 금액에서? 요 금액에서 얼마? 8,720원 중 2에서 10%를 뺀 금액을 이 근로자 시간급 최저임금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8,720원 기억하시면서 여기는 이 지문과 관련했던 부분까지 하나 묶어 정리하죠. 자, 2번 그리고 3번. 3번은 밑에 나와 있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연계에서 4번에서 그 내용을 더 추가 설명하는 거죠. 보시면 자, 3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이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생산고라는 건 여기서 말한 생산 일의 양입니다. 일의 양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해서 3번에 연계된 지문과 같이 연계 4번에 어떻게 정할 거냐? 그때는 생산고 또는 업적 일정 단위에 의해서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4번 하나 확인하시고 5번 보죠. 자,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도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도급인이 보면 이 도급은 일을 누구에게 요청해? 도급인이 일을 수급인에게 일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급인은 도급의 일을 받았으니 그 일을 하려면 누구를 채용해야 돼요? 이 수급인이 누구를 채용한다? 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근로자를.
그러면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했으면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수급인이 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했다면 누구도 책임이에요. 수급인도 책임이 있지만 이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누구도 같이 묻겠다는 거죠.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건 누구도 책임을 묻겠다. 수급인도 책임이 있지만 누구도, 도급인도 무슨 책임을 묻겠다. 여기 도급인도 연대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도급인은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를 물었을 때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누구도 책임을 묻겠다. 수급인도 문제가 있죠. 책임을 묻겠지만 누구도 도급인도 수급인과 연대해서 근로자에 대한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그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항 5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최저임금의 효력 잠깐만 효력까지 일단 한번 좀 살펴보죠. 최저임금의 효력입니다. 자, 최저임금의 효력은 질문에 가보시면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6번에 세 가지 규정을 주고 있죠. 그래서 기업,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니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현재 금액 250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요? 200만 원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고 있다? 50만 원을 더 받고 있으니까 50만 원을 낮추겠다? 그건 안 됩니다. 니은, 디귿.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고 있는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제 해서 동그라미 6번에 최저임금 효력 규정이죠. 그러면 이 최저임금 효력은 이제 효력 규정은 몇 가지 효력을 좀 두고 있죠. 세 가지는 방금 봤던 대로 6번에 나와 있는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 따라 효력 규정 세 가지 규정을 정리하고 있죠. 자, 여기 지문과 연계해서 밑에 이제 보면 7번입니다. 6번의 효력 규정 세 가지하고 연계해서 7번까지 한번 확인하면 최저임금의 효력 규정 적용 제외다 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밑에 나가 보니까 그 해당되는 사람은 기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니은, 그 밖에 임금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도록 인정되는 사람. 그래서 7번에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7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6에 따른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효력 규정은 지금 몇 가지를 세 가지를 봐. 이 세 가지 이 효력 규정, 세 가지 효력 규정은 방금 봤던 문항 번호 그대로 한번 볼까? 7번에 기역과 또는 니은에 해당될 사람에게는 이 6번에 여기 현재 6번에 기역, 니은, 이 세 가지 효력 규정을 7번에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절차상은 무슨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절차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 질문만 다시 한번 볼게요.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죠. 그래서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았다면, 받은 경우라면 6번의 기역, 니은, 디귿의 효력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인가를 받았다는 전제를 놓고 간다면 이때는 효력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최저임금액 이상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할 수도 있고 또 니은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정된 임금을 낮출 수 있고 등등에 따른 이 기역, 니은, 디귿의 원칙은 이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걸 법에 정하고 있는데 고용된 인가를 받은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 효력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요 하나는 6, 7번은 좀 연계해서 같이 묶어서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원의 명칭 한번 보죠. 명칭은 지금 8번에 요건 한번 잠깐 확인하고 넘어왔었던 질문이 다시 한번 질문을 정리한다면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위원회 하나 명칭 하나 잠깐 보실까요? 위원회에 관한 명칭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 결정. 9번의 최저임금의 결정은 지금 기역부터 미음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건 여러분 쭉에서 여기는 뭐 따로 내용 전후 관계가 뭐 없다 보니 여러분들이 최저임금에 관한 결정의 9번은 기역부터 미음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일수하고 그리고 마지막 미음에 3분의 2 이상 관련 수치를 좀 여러분이 유지를 해서 쭉 한번 정리해 놓으실까. 여기는 뭐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다음 몇 월 며칠 몇 분의 몇 일수 그 부분을 쭉 한번 정리하시면서 결정에 관한 절차 좀 마무리하고요. 10번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해서 여기도 기역에서부터 기역부터 해서 여기도 비읍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지문에 동그라미 일단 최저임금에 관한 이의제기에 관한 절차에 관련해서 기역과 니은에 따른 절차에서 여러분이 기역과 니은에 관한 절차 정도 10번은 기역 니은에 관한 절차를 좀 마무리 좀 하시는 걸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절차 좀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10번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입니다. 효력 발생. 자, 11번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좀 정리하겠어요. 최저임금 관련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그리고 효력 발생입니다. 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다. 그럼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시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지문에 11번의 기역. 자,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는 지체 없이 근행 고정해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고시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지체 없이 바로 고시합니다. 지체 없이 고시한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고시를 지체 없이 했다는 거 효력 발생은 바로 합니까? 그래서 효력 발생의 시기를 정해놨으니까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는 지체 없이 하지만 효력은 그럼 이 고시된 최저임금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라고 했을 때 효력 발생 시를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원칙은 이 시기에 예외적인 경우면 해서 문항 니은에 볼까요?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니은. 그 다음 근데 단서를 두었다. 다만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꼭 다음 연도 1월 1일이 아니라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그래서 효력 발생 고시와 효력 발생 관련 11번 하나 확인하고요. 12번은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라면 12번의 기억.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니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12번의 기역과 니은 두 가지 관련 경우 그때는 이 최저임금법에서 사용자에게 그때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번, 13번 주지 의무입니다. 주지란 건 알려주세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기역번에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른 일정 그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그래서 그러면 게시나 알리는 것은 몇 가지 관련 내용을 게시 알릴 거냐 그래서 13번에 니은에 가면 주지시킬 내용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에서부터 마지막 D번에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일 연월일에 따른 니은의 A, B, C, D 4가지를 이거를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언제까지 주지시킬 거냐 그래서 D급번에 가보니까 효력 발생일 여기 전날입니다. 전날 하나 밑줄 그어 놓을까요? 그래서 전날까지 니은의 A, B, C, D 4가지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라고 해서 주지 의무 하나 확인했고요. 자, 벌칙 정리하고 마무리 한번 해보죠. 벌칙입니다. 자, 벌칙은 한 3가지 정도 잠깐 확인해보죠. 1번. 1번은 지금 위반 행위가 2가지예요. 2가지는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지금 관련 벌칙에 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병과라는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과. 병과는 여기 보면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병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병과 개념은 여기는 엔드 개념으로 가시면 엔드 개념이란 건, 자, 그러면 3년 이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벌금이 있었는데, 그러면 병과란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지금 좀 징역 또는 여기는 뭐 징역 또는 벌금이 있었는데, 병과란 개념은 3년 이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즉 병과란 개념은 징역, 벌금 두 가지를 사업장에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선택이 아니라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면 3년 이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벌금 두 가지를 사업장에 부과한다는 개념 자체가 병과 개념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반의 행위가 중하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업장에 징역, 벌금을 다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그 중하지 않으면 두 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위반 행위가 중하다면 두 가지를 부과할 수 있다를 병과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급인에게 연대치. 여기는 지금 방금 설명 이 부분이죠. 여기 있네요. 여기는 지금 도급인이, 수급인이 했을 때 이 수급인하고 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치는 모든 임금을 지급했을 때 누구 연대 책임을 묻겠다? 도급인 연대 책임을 묻겠다. 이 지문을 보시면서 벌칙 2번을 가죠. 2번. 도급인에게 연대 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 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 기한 내 일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경우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 하나 확인하고 과태료 마지막 3번 하나 정리하죠.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는 규정을 위반하여 널리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세 번째 과태료 관련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좀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벌칙은 1, 2, 3번에 관한 관련 벌칙 봐주시고, 좀 더 용어상의 벌칙 좀 더 설명드렸던 병과 개념. 여기는 병과는 지금 보시면 어떤 이 개념을 물어본 게 아니라 혹시 지문 자체,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병과라는 지문도 조금 주의해 놓으실게요. 관련 벌칙 1, 2, 3번 정리를 해서 노무 관리는 두 번째가 되는 지금 정리했던 최저임금법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세 번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여기부터 좀 쉬었다 두 번째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